네, 바른미래당의 헌정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관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바른미래당의 국민을 위한 바른미래당의 개헌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30년 만에 전국에 불타오른 촛불혁명은 정권 교체를 넘어서서 정치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개혁을 이루고 분권과 협치라고 하는 다당제 합의제 민주주의로 나가라고 하는 지엄한 역사적 명령이었습니다. 이제 좀 바꾸자는 국민 여러분의 역사적 명령으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었고, 이번이 아니면 또다시 언제 현재와 같은 개헌의 열기와 관심이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강력한 대통령제만을 여전히 주장하는 정부와 여당, 이원 정부제를 주장하며 한치의 타협도 여지도 없는 제1야당의 행태를 보면서 개헌의 진정성을 국민들로부터 의심받고 있습니다. 또한 30년간의 시대적 변화와 촛불 등에서 나타난 성숙된 국민의식,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세계적인 흐름 등도 반영한 미래적 헌법을 위한 개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청산하여 분권과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 개혁, 기본권 강화, 지방분권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권력구조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탄핵과 4번의 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불행한 헌정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내려놓게 하는가에 초점을 두고 권력구조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통제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국민 직선의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채택하되 국무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국회 제적의원 5분의 3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의 국회 선출 등을 의원 내각제적 요소라고 하여 비판하지만 현행 헌법과 같은 대통령 발의안의 내용으로는 총리는 여전히 식물총리에 불과하고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은 전혀 통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총리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국회가 어떻게 개입할 수 있는가, 즉 국회 선출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추천으로 할 것인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의견을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외에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 통제하는 측면에서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 삭제를 검토하겠습니다. 대통령 개헌안에서 법률안 제출권에 10명 이상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한 것은 나름 의미가 있지만 정부가 여당 의원 10명의 동의를 받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국회 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 공감해서 특별사면 시에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할 것입니다. 개헌안의 발의와 논의는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헌법 개정 발의권을 삭제하겠습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권은 유신 헌법에서 포함된 것으로서 그 이후 권위주의 독재 시절이었던 5공화국 이후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점에서 삭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헌법기관과 권력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의원내각제,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형식적 논리가 아닌 어떻게 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통제하여 민주적으로 적절한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가를 이번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의 경우 대통령과 관련하여 독립성 및 중립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기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 경찰, 국세청,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5대 권력기관에 대해서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겠습니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의 경우 각 기관의 장들은 호선을 통해 선출하고 대법관을 비롯한 헌재재판관, 선관위원, 감사위원들은
법률이 정하는 추천위원회 추천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5대 권력기관장에 대해서도 법률이 정하는 인사위원회 추천과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무위원의 경우도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으로 인사권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권 제한과 함께 국민 혈세인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 법률주의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다만 예산 법률주의는 예산의 집행 방식이 구체적으로 규정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의 경직성이 심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제도 설계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특권의 우산 아래 숨어서 자신의 정략적 이해만을 추구하는 식의 의정활동으로 무책임한 폭로행위나 비리, 범죄로부터 국회의원들을 자유롭게 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면책특권의 요건을 보다 자세하게 규정함으로써 면책특권의 요건을 보다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겠습니다. 선거제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당제를 극복하고 분권과 협치에 기반을 둔 합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것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적 요구입니다. 다당제가 제도화되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골고루 국정에 반영되고 대화를 통한 협치의 가능성도 더 확대될 것입니다. 다당제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현재와 같은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는 거대 양당에 유리한 승자 독식 시스템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표심과 정당의 의석수 사이에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바른미래당은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를 헌법상 명문화시키고 선거 연령 18세 이상 하향을 명문화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겠습니다. 다당제와 협치를 중심으로 한 정치 기반이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권자의 표심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용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겠습니다. 바른 미래를 위한 기본권 강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 전문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규정하는 것으로 가급적 상세한 규정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체성이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항쟁 등의 민주화운동을 인정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헌법 전문에 이와 같은 민주화운동을 담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도와 국민의 다양한 요구 및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새로운 기본권을 신설하겠습니다. 안전권, 생명권, 건강권, 알 권리 및 자기정보 결정권을 신설하고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기본권을 명시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 의해서 통제된다는 원칙하에 국민 참여를 보장하고 대의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국민 소환제, 국민 발안제를 도입하고 명시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제도적으로 구현하겠습니다. 한편 헌법상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어 온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아서 헌법에서는 삭제하는 것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외 군인 등의 이중배상 금지 조항 등은 문제가 있는 조항이기 때문에 삭제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자격에서 법관 요건을 삭제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지방분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헌헌법 이래 사용되어 온 지방자치단체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겠습니다. 지방정부에 입법권과 과세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자치 입법권, 자치 조직권, 자치 행정권을 비롯해 자치 재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자치 재정권과 관련하여서는 지방분권 강화뿐만 아니라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균형발전 제도 개선에도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형식적인 지방분권의 강화는 잘 사는 지역은 더 잘 살게 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오히려 지방재정이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의 균형 발전은 지방분권과 함께 매우 중요한 어젠다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지방 소멸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지방분권 개헌이 되도록 하여 지방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과 관련하여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거대 양당의 야합으로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2인 선거구로 쪼개져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횡포와 더불어민주당의 방관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의 경우는 4인 선거구 확대를 주장하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소속 동료 의원들의 물리력을 행사하면서까지 획정안을 강행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출근 청와대와 민주당, 자유한국당은 강력한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모순되는 말과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강력한 지방분권을 주장하면서 다양한 가치의 실현이 가능한 4인 선거구를 완전히 없애버렸다는 것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방분권 개헌 주장이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거대 양당이 지방 권력까지 독점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으로 매우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의 개헌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헌은 군부 독재 종식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고 하는 직접적 성과를 가져온 87 헌법을 30년 만에 바꾸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4번의 전직 대통령 구속, 급기야 대통령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헌정사와 촛불혁명의 민심은 이번에는 반드시 개헌해야 한다는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른미래당은 가급적 빨리 국회 주도의 개헌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거대 양당의 진영 논리에 가로막힌 채 전혀 진전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국회 주도의 개헌과 민심 그대로의 선거 제도로의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중재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대 양당에 부탁을 드립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개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헌법 개정에 임해 주십시오.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철학자 니체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김관영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심상정 간사님께서 교섭단체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